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관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전에 제가 블랙보드에 여러분들 그 조편성을 올려뒀어요. 첫 조는 5 학생이 원하는 조고, 두 번째 조는 2명이 원하는 거고, 2명이 원했고 나머지는 출석부 순으로 배정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SCM 공급 사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혜측,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지만은 수혜측을 잘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가져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팔릴 걸로 생각해서 생산 시설을 크게 했는데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SCM 어떤 체계는 SCM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어떤 체계는 공급 우리처럼 사설 관리 이렇게 된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공급 체인 관리, 또 어떤 책은 그냥 한글로 적었어요.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자, 이 공급 사설 관리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급 사설 관리가 뭐냐 하면 말뜻 그대로 이 공급자부터, 그죠? 고객에까지 모든 실물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통합적이에요. 통합적. 이게 중요하죠. 자,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도매상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최대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SCM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참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아요?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죠? 우리가 실물의 흐름과 정보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각각이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기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SCM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보의 공유. 두 번째는 이익의 공유. 그래서 SCM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의 공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정보는 보통 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정보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모기업이 야, 이게 우리의 정말 계획이다 하고 완벽히 알려줬을 때 그것을 믿고 또 협력업체들이 더 제대로 할 수 있듯이 또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스플라이 체인에 생기는 이익을 우리가 정말 공유해서 나누어 가진다. 그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지만은 뭐 상생협력 다 똑같은 말들이죠. 그죠? 상생협력, 또 동반성장, 그죠? 또 성과 공유제 같은 개념이죠. 예전엔 성과를 주로 대기업이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거기에 기여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성과가 일어났을 때 그 기여했는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갑이라는 것은 뭐 이익도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속된 말로 뭐 이마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럼 이마트가 고객에게 좀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협력업체에게. 그죠? 이 가격에 맞추어서 납품해라. 그죠? 그럼 울며 겨자 먹기 납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바람직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저기 나오는 정보 이익 공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키이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것이 중소협력업체들이
뭐 어느 협력업체는 주식에 상장해서 엄청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해서 원래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면은 모기업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뭔가 지금 납품 단가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 상당 부분을 우리가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중소기업 일부러 상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익도 많이 냈다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대로 알려주고 또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SCM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을지가 중요하죠. 그죠? 또 우리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ISO 9001에서 배웠지만은 ISO 9001 인정 굉장히 쉽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뭐가 어렵다 그랬죠? 심사받기 위해서 매뉴얼 만드는 게 어렵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때요? 계약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도 얼마 빌렸다 말이 중요하지. 그럼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명확하게 계약으로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논란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단계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소매상이 도매상에 주문하고 도매상이 또 생산자에 주문을 하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매상이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주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혹시 내가 물건을 못 팔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자하고 또 소매상이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 가지고 만약 너네가 물건을 다 못 팔았을 때 그다음 우리가 속된 말로 땡치리 한다 그러면은 그 차액을 내가 얼마 정도 보전해 주겠다. 그럼 좀 더 믿고 제대로 주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할인했을 때 할인했는 그 가격의 상당 부분을 생산자가 부담을 해준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슬라이드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또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이제 키는 뭐냐면은 오른쪽이 좋다는 거죠. 그죠? 오른쪽이. 스플라이 체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방법이 옛날 방식과 뭐가 달랐나 이걸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옛날은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했어요.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죠? 자, 정보 체계 한번 볼까요? 서로 독립적이죠. 그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앞뒤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배우는 정보의 왜곡 현상이 막 나타나는 정보의 왜곡 현상.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은 각자가 수혜측할 것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상의 어느 한 주체가 책임지고 수혜측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대신에 정보는 다 공유해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측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해버리면은 막 편차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정보 체계가 이건 독립적이고 이쪽 어때요? 회사들 사이에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죠? 저기 딱 나와 있죠? 정보의 공유. 중요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보 공유 쉽지 않아요. 그죠? 잘 나가는 기업은 삼성 SDS하고 협력업체다. 그럼 삼성 SDS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 잘하는 방법을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 방법을 협력업 전파를 다 이렇게 일을 해봐라. 그럼 굉장히 효과적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략을 완전히 공유를 합니다. 쉽지 않죠. 옛날 어떻게 전략을 쉽게 공유해요. 그죠? 또 이 협력업체는 또 다른 데하고 거래하면서 또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휴 관리도 보게 되면은 각자 자기 맡은 부분을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각자 자기 맡은 부분만. 그죠? SCM 어떻습니까? 스플라이 체인 전체의 재고를 관리하는 거죠. 전체 재고를 잘 관리해야만 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죠? 그 이익을 가지고 또 서로가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에어컨 같은 경우가 어떤 지역은 막 물건이 모자라고 그죠? 어느 지역 막 남아 돌아요. 내가 서플라이 체인을 제대로 잘 관리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잘 안 생기겠죠?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수출을 하는데 뭐 미국 같은데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뭐 멕시코에 있는 엔세나다라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져다 주는 게 더 좋다든지, 그죠? 또 어느 지역은 중국에 생산해서 가져다 주는 게 더 좋다든지, 그 전부 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다 공급사슬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중요하죠, 공급사슬 관리,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이 많고 수요처가 더 많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름부터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임다빈 학생이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 요소가 많겠지만은 어떤 게 좀 의미에 와닿아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SCM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모든 SCM 당사자가 해줘야만 그죠? 제대로 되는 경우죠. 이게 더 낫구나 이런 마인드 안 돼 있고 아직도 여기 집착한다? 그럼 잘 되지 않죠, 그죠? 어떤 게 제일 그래도 와닿아요. 다 중요하겠지만 굳이 하나 든다면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가지고 스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게 좀 어떤 부분요? 그렇죠. 중요하네요. 위험과 보상의 공유, 그죠? 중요하죠. 위험과 보상의 공유. 이거는 개별에서 책임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은 단기가 아니죠, 그죠? 롱텀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가. 당장 한 달 효과 나오진 않아요, 그죠? 계속 쭉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효과 있게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생산자가, 그 소매상이, 결국에는 소매상의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물건을 만들고 하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 그죠? 우리는 일단 물건을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은 현금을 사전에 미리 줄 수도 있겠죠. 너가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미리 구매해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라. 그죠? 그리고 뒤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네. 그죠? 또 우리 송병근 학생은 또 어떤 게 좀 더 와닿아요? 정보 공유. 예. 그렇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시간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일단 스플라이 체인 하려면 장기적이라 해야 돼요. 그죠? 길게 봐야지. 당장 효과 없다가지고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멀리 보면은 도움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일 핵심 키워드는 일단 롱텀이라는 게 중요해요. 장기적이다. 그죠? 좀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잘 얘기한 것처럼 위험도 공유해야 되고 정보도 공유해야 되다. 그게 키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가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책도 각자 하지 말고 어느 한 주체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소매상 수혜책이 제일 잘하네? 그럼 너가 책임지고 해라. 그 대신 우리 정부는 다 그게 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재고도 현재 재고 관리하는 거 맞죠? 그리고 모든 이 정보 공유가 옛날은 단순히 거래에 대해서만. 그죠? 이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검사 프로세서, 심지어 하나 더 나가, 이 책의 내용은 좀 약간 옛날 내용이 지금은 전략까지도. 그죠? 모기업의 전략까지도 알려주는 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간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97년도에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리 사례 한번 적을 때 보니까 LG하고 좀 달랐던 점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텐텐 전략 그 당시에 97년도에. 그죠? 지금 협력업체를 평가해가지고 10% 잘라내는 거예요. 잘해도. 또 새로운 소스를 또 발굴해요. 10%를. 그죠? 경쟁이 뭐 치열하죠. 그죠? LG 언젠가는 잘하겠지. 그 더 중요한 거는 뭐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면 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그 삼성전자 그 당시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내는데 어떤 협력업체는 못하게 한답니다. 우리 이 기기를 어떻게 그걸 만든단 말이냐. 또 어떤 협력업체는 하여튼 어떻게 뚝딱 해가지고 그게 맞춰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화에 대해 가지고 그 CEO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변화에 대한 의지. 그게 점수가 굉장히 커요. 현재 기술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이 변화에 대한 의지 강하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필요하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해가 새로운 제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사이 뭐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 마찬가지고 기업가 정신이 많이 부족하다. 그죠? 옛날은 막 현대나 또는 뭐 삼성처럼 내가 창업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은 전부 다 안전한 것을 추구하잖아. 그죠? 환경 미화원 분들을 뽑는데 막 박사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20몇만 명이 지원했다 그러잖아요. 왜 지원했냐 하니까 공무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기업가 정신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뭐 학점으로 만약에 반영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중앙대학교에서 회계학 다중에 모든 전공 불문 회계학 들어가면 다 듣게 되는 것 똑같은 경우죠. 그죠? 이제 그런 건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130 학점 속에서 결국 채워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정책 방향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SCM도 마찬가지예요. SCM을 정말 어떻게 끌고 와야 될 것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죠? 야, 우리는 협력업체가 결국 잘해야 되네. 그래서 나는 변화의 의지를 많이 보겠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뭐냐면은요. SCM에서 흔히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물건을 이제 원재료 사러 갈 때, 중국에 내가 만약에 원재료를 조달을 받는다 가정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값을 저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원재료를 공급하는 장소가 점점 돈을 많이 벌어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들이 자꾸 저 물건을 많이 팔면 점점 부유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이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소비처가 돼요, 소비처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막 야박하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을 때, 야, 이 회사는 지난번에 알지? 너무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희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인도에 처음에 자기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인도가 발전해서 큰 기관 산업 할 때 그때 핵심 기관 산업의 소재는 지희 거를 사갔다고 그죠? 그 말은 결국 롱텀이지 않습니까? 멀리. 지금 10원에 살 거를 막 악착같이 제가 팔은 사오는 것보다는, 그죠? 둘이가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한 9원에 사주는 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러든. 특히 기업은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신뢰 관계 때문에 저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야, 우리가 물건을 사줘야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정보 이 공유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경우는 신뢰가 바탕이다. 그죠?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신뢰를 강조해요. 그죠? 내가 기업 하다 보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망했을 때도 그 사람의 평소 그 신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야, 한번 이 아이템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성공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읽어보는 건 되게 쉬워요. 그죠? 읽어보는 건 쉽지만은 실천이 어렵다. 실천이. 그죠? 그래서 기업 간 조정을 위해서도 공급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조건 많이 조금 저렴한 애 바로 공급에서 바꿔버리죠. 그죠? 여기는 우리가 기업 간 조정을 위해서는 작아야 한다. 물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동기유발은 시켜야 되는 경우죠. 그죠? 하나 갖고 평생 해간다? 그런 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사슬 다시 이제, 이 많은 내용을 종합해보게 되면은 일단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말은 모든 주체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말.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와 이 공유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럼 SCM 하려면은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저 뒤에 가서 배우지만은 just in time. 그죠? just in time. 적절한 시기에. 그죠? 적절한 품질로 적절한 양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은 들어왔는데 품질이 분량이 10%다. 만드는 경우죠. 벌써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 just in time 어디서 개발되어 나왔을까요? 네, 도요타. 맞습니다. just in time은 도요타에서 나온 거죠. 그죠? 도요타. 왜 어렵냐 하게 되면은요, 시퀀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도요타 자동차 만드는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자동차 한 종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홀로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타이어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ABB 만든다? 타이어도 ABB로 돌아야 되지. ABB인데 타이어가 BAA 돌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굉장히, 왜? 그 돌아오는 대로 바로 장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이 잘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이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저스트 인 타임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아요. 저스트 인 타임, 그죠? 저스트 인 타임, 그죠? 저스트 인 타임을 이 미국 친구들이 제가 이건 적어보게 되면은 미국의 방식은 뭐냐면은 MRP라, MRP. 저스트 인 타임은 일본의 도요다에서 나온 것이고, 그죠? MRP는 어디서 나왔죠? MRP는 material, 자재, 그 다음에 requirement, 소요, 그 다음에 플래닝, 계획.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애니콜 만들려면은 애니콜에 필요한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애니콜을 9월 달에 100만 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언제 얼마만큼 조달이 되어야만 최종 완제품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계획 짜주는 게 바로 MRP죠. 컴퓨터화된 그런 생산 계획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IBM에서 나와요. IBM에서. 이거는 just in time. 그죠? 이거는 도요다에서. 그죠? 자, 이래 나왔죠. 그래서 미국 친구 깜짝 놀랐는 거예요. 왜냐면은 80년대 일본이 자동차로 미국 시장을 막 공략에 들어가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일본은 어떤 이론보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 아이디어가.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미국 학자들 이름을 많이 붙여준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 하게 되면은, ZI라 그래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zero,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우리 생산 관련해서 많이 보는 단어라 그랬어요, 앞으로. 요거는, 재고예요, 재고, 인벤토리. 생산 관리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딜리버리, 납기하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재고, 그죠? 자, 그러면은, 제대로만 되면 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무재고. 재고 필요 없죠. 왜?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 딱 들어와서 만들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MRP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푸시하는 방식이라요. 푸시 방식. 이거는 생산이지만 이거는 풀 방식을 해요. 푸시한다 하는 말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고 사람이 사가면 다행이고 안 사가면 다시 반품 받아오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풀은 누가 풀하죠? 하면은 소비자가 풀 당겨가면은 소비자 하나 사면은 고압 단계 물건 하나 만들고 또 고압 단계 만들고 또 고압 단계 만들다 보니까 재고 있을 필요 없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모르면은 그냥 저스트 하면 되겠지? 안 그렇죠. 저스트 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이제 많이,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이 저스트 인 타임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지만 칸반, 그죠? 칸반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말하면 간판이에요, 간판,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간판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도서관 가게 되면 책 빌릴 때 오는 대출 카드 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야, 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컴퓨터화 해가지고 이것을 돌리고 있는데 그냥 카드 두 종류로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 카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산을 지시하는 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출을 지시하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이 떨어졌네 하면은 그 앞에서 하나 가져오시오 해야지 가져오지. 그냥 막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출 카드에 따라서 물건을 앞당겨서 가져와야 돼요. 또 더 무서운 것은, 그럼 가져갔죠. 물건이 이제 없잖아요. 그럼 만들어 하면은 그때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칸반의 두 종류를 각 생산 단계별로 잘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죠. 인출에 갔네? 만들고. 인출에 갔네?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죠? 야, 너네들 시스템 가만히 봤더니만, 야, 이거 정말 칸반이 핵심이네? 그래서 칸반 시스템. 그죠? 또, 이거 정말 잘못하면 재고가 전혀 없겠네? 그래서 지로 인벤토리.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내가 SCM 하겠다. 안 되는 경우죠. 그죠? 똑같은 경우죠. 우리가 미국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화적인 또 환경의 차이죠. 그죠? 우리가 연봉제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냥 덤덤해요. 그냥 일하다가도 자기 핑크스를 떨어지면 내가 회사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또 나가면 또 회사가 또 많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죠. 나가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빌리티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죠? 그건 똑같은 경우죠. 그런 환경 무시하고 저기 쟤도 좋네. 그런 가져오면 안 되는. 자기 환경 다 고려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QR, 퀵 리스폰스, 그죠? 신속 대응 시스템, 신속 대응 시스템. 이거 2번, 3번은 개념이 비슷해요. 3번, efficient consumer response. 컨슈머에 아주 efficient하게 우리가 리스폰스 한다, 그죠? 효율적인, 쉽게 말하면 소비자 대응.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죠? 단지, 요 ECR은 식품업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QR은 주로 패션업계, 그죠? 자, 의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고객에 필요한 것을 바라바라하게 맞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아마 이 퀵 리스폰스로 대단한 것이 아마 자라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자라 얼마나 신속하죠. 다른 데서 옷을 공급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엄청 단축되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패션업계는 QR이 굉장히 퀵 리스폰스, 그죠? 그래 보죠. 그 다음에 또 4번 또 재밌어요. vendor managed inventory, 그죠? vendor 납품하는 사람이 관리해주는 재고예요, 그죠? 요 4번은 5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번을 보세요. 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그죠? continuous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replenishment 보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하고 모기업 계약을 맺어요. 자, 우리가 500개 남았을 때 2,000개 가져오시오. 그럼 그게 계약이죠. 계속 관찰하다가 500개 떨어졌네?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누가 갖다 줍니까? 벤더가 보고 계속 관찰하면서. 그래서 재고를 누가 관리해 줍니까? 하면 벤더가 관리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VMI가 또 갖추어져야 되는 경우죠. 그죠? CRP.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전자상거래. 일렉트로닉 커머스,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SCM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경우죠. SCM 아이디어 좋네. 바로 해봅시다. 안 되는 경우죠. 정보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걸 못하는 경우죠. 그죠? 예, 그런 거죠. 우리 지난번 첫 시간에 우리 그 사례 봤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그죠? 컨베이어 라인이 막 그냥 현대모비스에서 바로 현대자동차 가는 걸 봤죠. 그죠? 그렇지는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모비스에서 만드는 거 차에다가 또 상차 해가지고, 그죠? 자동차 도차가 또 다시 또 내려가지고, 거기서 저 센터는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로 컨베이어 라인으로 바로 붙여버리니까 얼마나 그 시간 단축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갖추어져야만 SCM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SCM 왜 필요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물으면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그죠? 확실하면 그걸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불확실해요. 공급의 납기라든지 또 오는 품질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품질에 불량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보다 또 더 주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정보 왜곡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황소 채찍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이 황소 채찍을 딱 휘두르면 손잡이 부분은 별로 많이 안 움직여요. 저 끝에 부분 얼마나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진짜 채찍을 가져와서 막 강의를 해요. 그죠? 막 휘둘러 학생 보여주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끝단은 엄청 움직인다는 거죠. 그 여러분 생각에 채찍을 휘둘렀을 때 손잡이 부분은 공급 사슬상에서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손잡이가 생산자 쪽입니까? 아니면은 소비자 쪽입니까? 주제는 어떨 것 같아요? 채찍을 휘두르면은 손잡이는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 끝부분은 엄청 움직이죠. 막 진폭이. 그럼 끝부분이 생산자겠어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면은 소비자일 것 같아요. 네, 끝부분이 생산자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 소비자는 소비자 쪽에는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면은 사실은 소매상이죠. 소매상이 사실은 50개만 주문하면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혹시 모르니까 55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도매상 그런 소매상 다 모았지 않습니까? 다 모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인데 또 혹시 모르니까 1100개 주문하는 식이죠. 그럼 생산자는 뭐 더 모으니까 5000개인데 6000개 주문해버리고 6000개 막 생산하는 셈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부분은 요거예요. 그죠? 공급 사슬 관리에 있어가지고 정보 왜곡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 4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건 반드시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가장 핵심 문제가 바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요거예요. 그죠? 공급 사슬에는 반드시 정보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황소 채찍 효과. 그죠? 황소 채찍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 둬야 돼. 채찍, 끝부분은 별로 손잡이 부분에 달라서 끝은 엄청 많이 움직이는 것이구나. 왜? 사람의 어떤 불안 심리로. 그죠? 부하 가치의 60, 70은 제조 과정 외부의 공급 사슬상에서 발생하고, 그죠? 특히 물류 비용이 엄청나죠. 그죠? 서울에서 LA 가는 그 물류 비용이 엄청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서울에서 LA 가는 물류 비용하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물류 비용이 똑같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수로 막 적체가 돼가지고 막 그걸 빠져나가야만 항구에서 그럼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그죠? 중요하죠. 그런 것들, 그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물류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기차도 물건을 수송하는데 한 단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막 컨테이너 위에 더블 덱해가 또 하나 더 올려가지고, 그죠? 가능한 물량 이동을 한 번에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할 수 있죠. 그런 것도. 그리고 기차가 도착하면 바로 컨테이너 째로 들어가 트럭에 딱 실으면 그 컨테이너 딱 맞게 되면 더 좋겠죠. 컨테이너 규격이 다르다 또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물류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기업은 여러분들 그 지게차로 이렇게 해서 그 들어 올리는 그 판을 우리가 보통 펠릿 그래. 펠릿. PALLET. 펠릿인데 보통 우리 일본식 발음 파레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펠릿 한번 봅시다. 그 펠릿이 규격이 표준화 안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컨테이너 펠릿 집어넣더니만 두 개 하고도 옆에 공간이 남고, 그죠? 어디나 막 꽉 차고 이러면 심각하잖아요. 펠릿이 표준화 되어야만 컨테이너에 정확하게 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그 펠릿도 접이식으로 만든 거예요. 펠릿이 다 사용되면은 굳이 그만 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접으면은 접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공펠릿은 다 접쳐가지고, 그죠? 가져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기업과 심사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 자기들 장기 목표는 뭐냐 하면은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도 주름식 컨테이너로 그거를 쫙 하고 압축시켜가지고 배에 싣는다는데 그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왔으면 우리가 좀 신문통에 들을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보내고 돌아오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배에 차지하는 공간과 관계되기 때문에. 펠릿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되니까 점점 더 중요하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느 나라는 이 공장에서 만든 걸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여러분, 뭐까지 결정해 줘야 돼요? 생산자에서 소비자 가는 경로도 여러분 다 정해줘야 되는 경우죠. 그죠? 요 경로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막 당장 급하니까 항공으로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배로 갈 수 있는 경우, 똑같은 물건이지만 긴급도에 따라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죠? 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범위가 커지게 되면은, 그죠? 엄청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매스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 대량 고객하기 위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어요. 혹시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는 모듈 생산, 그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또 하나 뭡니까? 예, 3D 프린팅. 책에는 없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3D 프린팅은 앞으로 의료업계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 그러죠, 그죠? 의료업계. 사람마다 내가 뼈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교체한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는 3D 프린팅은 거기에 맞게 딱, 그죠? 내가 노인이 다 틀니를 한다. 어떤 노인도 틀니하고 막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그것도 자기한테 가장 맞게 할 수 있죠. 3D 프린팅이 앞으로 제일 많이 현실적으로 바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용 및 납기 개선이 시급하다. 그죠? 그거는 빨리 가져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SCM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물류 비용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물류 비용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범위는 생략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앞에 사설에서 본 내용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SCM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고, 운송, 설비, 정보 다 필요하죠. 그죠? 설비.
자, 정보부터 먼저 볼까요? 재고 운송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그들의 분석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급 사슬을 좀 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죠? 볼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뒤에 가서 배우지만은 우리가 보통 물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수배송 합리화 방안. 수송과 배송을 합리화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수송과 배송의 차이를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현실에 많이 듣는 말들이에요. 그죠? 수송과 배송.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생산한 물건들을 소비지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죠? 수송과 배송이라 보통 말이 하죠. 그죠? 어떤 차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차이를 말한다는 그 항상 기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저걸 구별할 수 있을까? 그죠? 예, 한번 이야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우선. 네. 배송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고, 예. 수송은 생산 그 체계마다 이렇게 옮겨가는 게 네. 아무리 그런 건 한 부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수송도 내가 만약에 B2B가 그걸 끝나버리면 그 사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끝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은 수송과 배송 중에서 어떤 게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수송이 더 멀리 가요. 수송은 주로 장거리예요. 아주 멀리 갑니다. 그죠? 멀리요. 그런데 수송과 배송을 문제를 푸는데 풀기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수송 문제가 풀기 쉽겠어요? 배송 문제가 풀기 쉽겠어요? 수송이 훨씬 풀기 쉬워요. 그러니까 배송은 왜 어렵냐면 제가 적어드리면은 배송은 왜 어렵냐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혼재 그래가지고 온갖 종류의 물건을 다 실을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수송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단계별로 크게 실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 얘기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 시내 성북구에 내가 배송한다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 군데 배송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각자가 주문하는 것들이 규격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규격이 다 틀려요. 규격이 다 틀리는 걸 트럭에 싣기도 쉽지 않는데 뭐 또 생각해야 돼요? 배달 순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가는 집에 물건을 제일 빨리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크기만 생각한다면 그게 맞게 쫙, 우리 이사지면 또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한 군데 가서 내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배송은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각각 다른 규격의 물건을 내리는 순서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실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풀기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합리화. 우리 많이 들어봐요. 그죠? 수배송 합리화 방안이다. 그죠? 합리화하라 하는 것은 뭘 갖추어야지 합리화라 그래요? 자, 합리화 제가 설명할게요. 합리화의 제일 키포인트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적정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적정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100% 서비스 불가능하죠. 그죠? 적정한 서비스.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합리화 방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속에는 저런 것들이 다 결국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런 거 하려면 결국에는 어때요? 설비도 물건을 제조, 가공하는 장소와 그런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굉장히 좀 유연해지면 좋겠죠. 그죠? 물건을 창고에 집어넣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한 그런 자동 창고라든지. 그죠? 맞죠? 자동 창고 같은 경우. 그죠? 사람이 빼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빼고 또 저장한다든지. 중요할 수 있죠. 네. 운송도 중요할 수 있죠. 빠른 배달을 전략적 목표로.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차에서 트럭에 바로 딱 실어서 옮겨가야 되고 또 트럭도 가능한 한 2단 컨테이너로. 그죠? 더 많이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건 다 방법들이죠. 그죠?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목적에 부합하는 고객 대응성과 효율성이지 무조건 좋게 하는 거 아니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적정 서비스. 그죠? 이 고객이라면 이 정도 요구하는 것이구나. 그죠? 이 사람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네?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도어 투 포트네 포트를 끝내야 되는 경우죠. 예,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포트 투 포트 됐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재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한다. 요거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죠? 저수인 탄다면 굳이 이게 높을 필요 뭐 있냐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높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공장을 한번 갖다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제일 고민거리가 적정 재고 산출이에요. 야, 막 차에 막 야적장에 차가 엄청 막 많아요. 그죠? 엄청 많은데 공간이 모자라면 그 동네 인근에도 저 차를 다 세워둔다고. 그죠? 제때 수출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막 먼지가 쌓이면서 나중에 또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분들이 제일 딜레마가 과연 우리에게 가장 맞는 재고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죠?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수출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안 팔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기업별로 어느 기업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또 재고가 의외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도 SM을 염두에, SM을 잘 하려면 염두에 둬야 하는 내용들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고객 정보 잘 파악하는지.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월마트. 그리고 치약을 만드는 회사 콜게이트. 요 사이에 정보망이 깔려있다.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죠. 그럼 월마트에서 콜게이트에서 가져다 주는 그 치약에 대해 가지고 어떤 치약은 되게 빨리 잘 팔려나가요. 어떤 치약은 잘 팔려나가지 않아요. 그럼 정보가 바로 있으면 그걸 바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바로 생산 라인을 조정할 수 있죠. 아, 이 A 치약 별로 안 나가네? 그럼 우리가 홀류 생산에 비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또 편리한 것들이 여러분 포스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어떤 물건들 구매하면 뒤에 보면 포스에 적혀 있잖아요. 포스가 뭐의 약자죠? 맞아요. 포인트 오브 세일. 그죠? 판매 시점에 그냥 스캐너를 딱 끄는 순간에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요 재고 몇 개 남았네? 그런 모든 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일일이 헤아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코드 끄는 순간에 아, 요 물건 몇 개 남았다. 바로바로 딱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운반하고 하는 그런 설비들, 그 다음에 옮기는 수단들,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재밌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자 나름대로. 요새 아마존에서는 물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죠? 배송하는 것을요? 야,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것만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학생이 발표한 것처럼, 그죠? 이제 창고도, 그죠? 키바라는 로봇이 들어가서 들어 올라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런 장비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이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미국 기업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M&A. 그죠?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회사를 하나하나 사들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크기 위해서 이런 기업 필요하구나. 그래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어느새 이제 4월이 다 돼가는데 또 시험에 제가 너무 많은 문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죠? 황소 채찍 효과. 그죠? 불힙 이펙트인데 정의부터 알아둬야 돼요. 주문 정보가 공급 사슬의 윗단계는 바로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원료 공급업자. 그죠? 아랫단계는 소비자죠. 그래서 윗단계로 갈수록 왜곡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황소 채찍 손잡이 부분은 바로 소매자입니다. 그죠? 제일 위는 잘 말한 것처럼 생산자다. 그러면 이게 왜 생깁니까? 네 가지죠. 그죠? 네 단계. 왜? 첫째는 다단계 수요였죠. 모든 단계가 자기 나름대로 수요책 하려고 한다.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단계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 단계가 책임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전략적 분배 현상. 이거는 뭐냐면은 주문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은 주문만 많이 했지 맨날 다 못 팔고 반품 들어놓고. 그럼 다음에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너는 과거의 행태를 보니까 생각보다 물건만 많이 가져갔지 잘 못 팔았더라. 그 과거의 사실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 일단 많이 팔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도 그런 문제 사실 많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은 어때 월말 되면 막 밀어내기 많이 하잖아요. 월말에 실제 좋아야 되니까 그죠? 심한 게 여러분들이 아마 양복 사러 가면은요 양복 사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 사정합니다. 월말 지나고 다음 월초에 좀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죠? 월말은 자기 거기에 인센티브 잡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또 뭐해요? 끼워 팔기 그죠? 이건 막 정말 중요한 제품인데 그거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별로 안 중요한 건 동시에 사야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벌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일괄 주문.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많이 주문해요. 트럭에 한 차 실으면 돈이 좀 저렴하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제3자 물류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지 말고 그죠? 어떤 물류 업체에 맡기면은 그 친구가 뺑뺑뺑 돌면서 저기 나오는 거 배송을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물건 좀 싣고 딴 거 물으면 실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 그죠?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할인하네? 엄청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OEM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격 할인은 판촉하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그죠? 마케팅은 뭐 엄청 하고 있지만. 왜냐? 할인을 한다 그러면 또 생산자가 엄청 부담스럽게 막 물건을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생산하는 사람은 인력 수급이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여러분 혹시 EDLP도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EDLP 혹시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마지막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가격 변동. 쉽게 말하면 가격의 변동이 없다. 그럼 사람이 굳이 물에서 안 사겠죠. 야 이거 할인됐네. 확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 그죠? EDLP 매일매일 사도 우리가 가격이 항상 저렴하더라. 어디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저렴한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그 차액의 몇 배를 드리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에 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에브리데이의 어떤 프라이스요? 로우 프라이스.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누가 뭐 욕심을 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요거 다 종합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요 앞에 두 개 있죠? 요거 완전히 잘 알아야 돼요. 이건 거의 뭐 이 논문은 97년도 나왔지만은 거의 바이블의 이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논문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례는 여러분 알아둘 필요 없어요. 사례는 뭐,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이런 사례 또 찾아오면 좋죠. 그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한번 보는 것을 하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 가격 할인에 의한 거 봅시다. 하이로 가격도 그런 거예요. 어때는 가격이 비싸고 어디는 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많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또는 특별한 구매 계약을 맺는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P&G에서 EDLP 쓰고 있더라. 그죠? 여러분이 P&G에서 나오는 제품을 혹시 누가 P&G에 나오는 제품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우리 P&G 사람들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P&G에 나온 게 어떤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요. 세제, 칫솔, 웬만한 거 다 만드는 데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집에서 마룻바닥 청소하는 거 전부 다 여기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세제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거 안 쓴 적, 여러분 이제 국산 쓰니까 그럴 수 있죠. 뭐 타이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칫솔은 또 어떤 게 있죠? 칫솔은 오럴비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다 보는 게 P&G만 없을 뿐이지 거의 다 그쪽 회사 제품을 최선치 몇 개 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여성분이 좋아하는 화장품 SK2. 그거 제가 어디 얘기했더니 SK 그룹이 만들어요. 그 어디서 만들어요? P&G. 알겠죠? 그런 것처럼. P&G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고객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대단한 이 기업의 제일 핵심 역량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 나라에 맞는 고객의 그걸 빨리 파악해서 한다는 거죠. 자, 이럼 제가 얘기했어요. 무제한의 주문과 반품 정책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판매를 잘 살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말 되죠? 네. 일괄도 왜 합니까? 트럭에 가득 실어야지. 그래야 저렴하니까. 그죠? 오늘 제3자 물류 돌린다든지. 그리고 EDI는 무슨 약자예요? 우리 OEM 웬만한 거는 전부 약자 다
여기서 배우는 EDI 뭡니까? 하면은 전자적인 자료 교환이에요. 그죠?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자료 데이터, 인터체인지. 그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CAO는 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CAD 배웠어요. 그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 다음에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이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뭘 것 같아요? O는요? 오더링 뭐지? 컴퓨터 에이디드 오더. 그죠? 컴퓨터가 도와주는 컴퓨터를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문을 내는 방식이죠. 포스 이야기했습니다. 수요가 왜 불안정하냐? 하면은 모든 단계가 각자 수요 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구성원이 책임지고 수요 차는 게 중요하다. 그 대신에 정보는 또 공유하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 다 우리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요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일괄 주문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을 쓰라. 이렇게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양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또는 왜 수요가 불안정하고 우리가 예측이 다단계 생긴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 리라는 사람도 있고 요 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신중하게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쉽게 답을 하는데. 성유작서 어떤 분이야? 둘 다 한국, 그럼 처음 나온 답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성유작서 누가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라스네임 황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리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역대 제일 쉬운 문제지만, 또 이분이 한국 분이에요. 유명하죠. 이 두 분 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에요. 황성진 교수님. 이는 중국 사람 하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SCM에 다 대가들이에요. SCM에. 그죠? 이분들이. 그죠? 대가 두 분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이 지금도 계속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내용을 꼭 알아둬야 되겠죠? 무엇이 원인이었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여러분 요 다음 주 토론할 때,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재밌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알겠죠? 꼭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요 앞에 내용 다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분리 이펙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안 변했는데 앞에서 놀래가 이만큼 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산자 변하면 이 부담이 크겠어요. 그죠? 특히 이런 분들은 변화도 쉽지 않아요. 그죠? 인력 충원하고 해고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왜곡 현상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늘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풀 제가 이미 얘기했죠. 푸시는 MRP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풀은 뭐죠? Just in time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공급 사슬 프로세스는 예측에 근거해서 실행되는 것이 밀기 전략이다. 왜? 예측을 내가 잘한다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고객 주문 또 요청이 하는 경우는 주로 끌기 전략으로 구분되더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밀기와 끌기의 요 차이점은 여러분 이제 봐둬야 돼. 밀기와 끌기의 차이가 뭔지. 그죠? 그래서 밀다 하는 말은 가능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도 쉬워졌으니까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죠? 이것은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리는 게 중요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끄는 것은 복잡성이 낮다. 왜? 하나 딱 가져가면 거기에 맞게 또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은 여기는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 이거는 자원 배분. 리타임 짧다. 프로세스는 여기는 주문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푸시풀 요 개념이 물론 저스트인타임 MR에 딱 요거 정말 맞진 않지만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했을 때 그래도 그 아이디어는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죠? 민다는 말은 예측이 쉽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고 끈다 하는 것은 그냥 고객이 원할 때마다 그냥 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교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푸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좋겠냐 하면은 예측이 용이하고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능적 제품, 그죠? 풀은 반대로 혁신적인 제품, 여기 좀 잘못된 혁신적 제품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좀 설명하면은 이제 미국의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SCM을 하는데 왜 어떤 기업은 성과가 좋고 어떤 기업은 성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항상 학자들은 그런데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가 상식 SCM 하면은 당연히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ISO 9001하고도 기업의 성과 나빠지는 기업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혁신 기법 썼다 해서 무조건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 하면은 제가 이미 아마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한 거죠. 아, SCM에도 유형이 있다라는 쉽게 말해 SCM에도 하나는 뭐냐면은 비용을 적게 가져가는 거죠. 비용 효율적인 그런 SCM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죠? 시장 반응적 SCM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밑에 SCM은 돈에는 개의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는 돈에 아주 민감한 것이고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게 되면은 이 위의 제품도 결론은 뭐냐면 제품에 따라서 다른 SCM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SCM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제품이 기능적인 것이 있고 또 혁신적인 제품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의 가장 귀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저 둘 사이에 매칭을 잘 시켜야만 기업의 성과가 나온다는 경우죠. 여러분 생각에 비용 효율적인 SCM은 어디다 매칭시켜야 될 것 같아요? 비용 효율적인 SCM이다. 가능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럼 어느 제품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요? 기능적이죠. 그죠? 이것은 기능 제품 이런 거예요. 오늘 못 팔면 다음에 또 팔면 되는 거예요. 시장 반응적인 것은 여기에. 이쪽에 하면 기업의 성과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죠. 그죠? 자, 내가 정말 혁신 제품은 고객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 이런 물건이 있다 하는 거. 어떤 고객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거 나왔니? 뭐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요거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 적어 놓은 거죠. 풀 전략은 수혜처 정확도가 예측이 어렵죠. 예측이 어렵고, 낮고, 제품 다양성이 높고, 수명도 짧은 혁신 제품이다. 그죠? 여기도 여러분 하나 참고로 들으면은 저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바로 시장 반응적인 SCM. 그죠? 위에는 보세요. 예측 용이하고 일상생활에 늘 쓰는 그런 기능적 제품이다. 그죠? 시약, 칫솔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저기 있는 비용 효율적으로. 그죠? 그래 가져간다. 저것이 논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책에 있는 것을 100% 이거 맞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거기에 또 하나 아이디어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내가 이런 제품을 그럼 내가 비교한다면은 뭘 놓고 비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기능적인 제품하고 또 이노베이티브한 이 프로덕트가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은 첫째, 수혜측이 어때요? 이거 어렵죠. 이거는. 이것은 수혜측 거의 안 틀려요. 그죠? 오차 생겨봐야 한 5%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오차가 막 심하면 50%. 그죠? 막 200%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 해태에서 나온 그런, 그죠? 처음에 그만큼 잘 나갈지 몰라지만, 흔히 보통 대단하네. 뭐 이런 게, 그죠?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진부와 risk of obsolescence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금방 별로 없어져 버린 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는 사라져 버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시장에 빨리 알리는 행위. 이때는 돈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빨리 가더라고요.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다양성? 이거 훨씬 많죠. 고객한테 빨리 보여주고, 이게 아닌데 조금씩 수정해야죠. 그럼 이겁니까? 아닌데, 이겁니까? 계속해서, 맞아요. 할까지 계속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수명주기 굉장히 짧다는 거.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혁신적인 제품하고 기능 제품 구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요 그림이 중요해요. 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어떤 아이디어가 어느 기업은 성공하고 어느 기업은 성공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더니만 현대 자동차 있는 분들도 그거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그냥 기능적 제품으로 생각해요. 거의 뭐, 그런데 스포츠카다. 그거는 혁신적. 한 회사가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소나타처럼 기능적인 제품이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스포츠가 얼마나 변화 빨라요. 그죠? 그런 것들은 혁신적 제품이 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중요하죠. 그래 보시면 되고.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 나가는 경우는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고, 맞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인도는 또 이런 식으로 또 나가야 되고, 그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죠? 그런 거죠. 심지어 똑같은 차를 하더라도 장면을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죠. 같은 차지만, 그죠? 그래 볼 수 있고. 자,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 그죠?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제품 차별화 시점, 지연 전략. 뭐가 지연이냐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제품을 차별하는 시점을 가능한 뒤로 민다. 그 아이디어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의 최종 고객 차별화 시점을 지연시켜서 변동성 있는 수요에 대응력을 높인다. 다시 말해 수요책이 어려우니까 수요책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베네통 예를 이야기 들었죠. 그죠? 흰색 실로 옷을 만든다면 염색을 뒤한다. 그럼 지연 전략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기술이.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 기술이 있어야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SCM 솔루션. SCM을 하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똑같아요. 자, MRP도 우리 뒤에 배우지만 MRP도 결국은 다 프로그램 패키지예요. 그죠? SCM은 보니까 규모 엄청나죠. 그죠? 2012년 당시 이 정도의 규모고 이름 들어본 기업들 많죠? 오라클. 그죠? 오라클에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JDA, 제임스 다널드 암스트롱 이 사람 이름 딴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좋은 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준화된 SCM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SCM 전 단계로 우리가 또 이야기 들어본 것이 저기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요 MRP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서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요 MRP는 뜻이 약간 달라요. 요거는 뭐냐면은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생산 자원 계획이에요. 그죠? 요것은 뭐라고 하면은 옛날에 굉장히 작았죠. 옛날 당시에는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머티리얼, 그죠? 자재가 얼마 필요한지 리콰이어먼트를 플래닝 하겠다. 그죠?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그죠? 머티리얼 리콰이어먼트 플래닝. 다시 말하면 어떤 완제품 만들려면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한 단계 더 넓혀가지는 생산에 대한 자원을 내가 다 묶어보겠다.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ERP는 그럼 뭐의 약자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뒤에는 똑같아요. Resource Planning이에요. 이것은 Enterprise, 기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내가 다 묶겠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리소스 플래닝이에요. 그죠? 요건 한 기업 내잖아요. SCM은 더 넓죠? SCM 어때요? 서플라이 체인에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ERP 만드는 회사들이 처음에는 이 시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좀 달라가 익스텐디드 ERP를 만드는 회사 있어요. 우리 조금 익스텐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된 패키지가 나와 있고 SCM 솔루션에는 크게 서플라이 체인에 플래닝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의 장기 물류 운영 또는 시나리오 분석이죠. 혹시 잘못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실수요 분석.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실행하는 거. 스플라이 체인의 엑스큐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창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맞죠? 그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 운송 중요하잖아요.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는 오더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실제 엑스큐션 레벨에 쓰는 것이 있고 아니면 플래닝 레벨에 쓰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수업 때 이제 앞으로 다 배우게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 굉장히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총괄 생산 계획. 그죠?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 그 밑에 있는 것이 주 생산 일정. Master Production Schedule. 그 밑에 바로 MRP 방금 얘기했죠?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요 첫 단계. 자,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가 맥주를 만드는 예로 예도 한번 드렸습니다. 총괄할 때는 백맥주, 캔맥주 구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번 달에 맥주 5만 톤 생산하자 그거예요. 그래야지 5만 톤의 대회가 1년에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그런 것들 크게 보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주생산 들어가면 어때? 이제는 구분하는 거죠. 백맥주는 얼마, 캔맥주 얼마 할 것이다 이거 하는 거죠. 여기는 뭐 하죠? 캔맥주 재료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캔맥주가 간단하지만 휴대폰 생각해보세요. 이건 모든 휴대폰에서 다 하는 것이고 모델이 돼가지고 이거는 특정 휴대폰에 대해서 요거는 그 부품들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것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요 두 개를 보통 학생이 좀 혼동을 하는데 밑에는 보세요. Capacity Requirement Planning. Capacity는 생산 능력이에요. 그죠? 생산의 캐파. 보통 기업은 줄여가지고 캐파라고 말을 많이 해요. 생산 능력 계획인데 그 외에는 어때요? 완벽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Rough cut. 계략적으로. 왜냐? 내가 캔 맥주를 얼마 생산하고 싶은데 캔 재료가 제때 안 온다. 그러면 계획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MRP까지 가야만 비로소 캐파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경우 많죠. 그죠? 요때까지는 이렇게 해보고 싶던 한 희망사항이고 만약에 MRP가 제때 조달이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수정해야 되는 경우. 그죠? 요걸 하려면 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런 Demand Sales Planning을 잘 해야 돼요. Demand Sales Planning.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Demand Sales Planning. 요 아이디어가 서비스업은 더 중요하죠. 그죠? 디맨드하고 세일즈가 일치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심야에 쓰면은 가격을 할인해 줄게.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내는 경우죠. 식당 점심 너무 복잡하니까 3시 이후에 오면은 좀 저렴하게 해드릴게. 다 그런 것들이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냉장고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에어컨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미리 만들어가지고 좀 사게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디맨드 세일즈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장표가 바로 뭘 말하자면은, 요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 아까 전에 그 소프트 이걸 다 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간다 보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